자, 페이지 117쪽에 2016년 4월을 하기 앞서서 페이지 114쪽에 18번 문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력을 공부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만 소개되지 않았던 어떤 문제가 18번에 있네요. A라는 놈이 B의 그릇에 위에 담겨 있고요. 마찬가지 B라는 놈이 A 액체 속에 이렇게 그릇에 담겨 있습니다. 18번 문제는 다 확인했죠? 이때 그릇의 무게는 이제 무시해 달라고 되어 있고요. 용기의 무게는 무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겨 있는 요 부피는 유체 속에 잠겨 있는 요 부피는 서로 같다라는 전제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그때 A하고 B의 밀도 B는 얼마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죠? 네. 여기서 F 부력은 결국엔 A의 무게가 될 것이겠고 이쪽에 F 부력은 B의 무게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부력 어떻게 계산하지? 부력은 rho G V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이때 B의 밀도에 대해서 유체의 B의 밀도에 대해서 GV 이렇게 될 수 있죠. 네. A의 무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 A의 밀도 그리고 A의 부피는 V0 이게 A의 질량이고 여기 G를 붙이면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쪽은 어떨까요? 부력은 A가 있겠고 로 A가 있겠고 G, V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장미 부피가 같습니다. B의 무게요? B의 밀도 그리고 B의 부피는 4V0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립가속도 G를 곱하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뭐 어차피 뭐 G는 다 날려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죠? 그러면 로 B 분의 로 A를 하면 V0 분의 V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습니까? 네. 그럼 여기는 어떻게 쓸 됩니까? V0 분의 V 이렇게 쓰면 로 A에 대한 로 B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4가 있을 것 같습니다. 됩니까? 됐습니까? 네. 따라서 이 값이 서로 같잖아요. 서로 같다라고 세팅하면 그래서 요 두 놈이 서로 같겠죠. 그래서 로 A의 제곱은 로 B의 로 B가 여기 쪽에 로 B가 있어야죠. 그지? 이거 로 B 이렇게 되겠죠. 로 B의 제곱의 4배가 되고 있는 와중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로 A 대 로 B는 2대 1을 쓰시면 될 것 같네요. A의 질량 곱하기 중력가속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질량이라는 것은 밀도 곱하기 부피가 되는데요. A의 밀도 로 A에다가 A의 부피는 V0였거든요. 여기는 이제 B의 밀도 로 B에다가 4V0가 들어가는 그런 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문제 18번 확인되었습니까? 최소한 1, 2번을 골라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A의 부피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은 A의 밀도가 최소한 B보다 더 크다는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1, 2번을 골라서는 찍는다 하더라도 1, 2번 골라서는 안 될 것 같네요. 되겠습니까? 예. 자, 2016년 4월 페이지 117쪽. 자, 어떤 질문들 받아볼까요? 안 했습니까? 안 풀었습니까? 고개 절레절레는 뭡니까? 풀었어요. 풀었어요, 여기서? 예, 17번 문제요. 17번 그림 가나는 변압기 AB와 저항값이 R, 투하린 송전선 중에서
공급 전력 PA, PB를 각각 송전하는 모습인데요. A와 B 1차 코일 가만수가 V제로, N제로 갖고 2차 코일 가만수는 5N제로에 10N제로이거든요 했습니다. 가원에서 손실 전력이 같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PA 대 PB의 비율값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가를 봤습니다. 가는 PA를 줬는데요. 이건 V제로 곱하기 어떤 I제로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만수비가 N0 대 N0라고 하나요. 네. 그러면 여기가 5배의 V0, 전압을 5배 올렸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으면 전류는 5분의 1 I0만큼 될 수 있을 것이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놈이 송전선 저항 R을 통해서 보내준다라고 해놨네요. 그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손실 전력은 5분의 1 I0에 째고 R만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일단 가에 대한 세팅 먼저 해주십시오. 자, 나를 봤습니다. 나는 PB의 전력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V0의 전압은 동일하다고 해놨네요. 변압기를 통해서 보내줄 때 이게 N0에 그리고 10N0만큼 보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되겠나요? 그러면 이 V0가 10배의 V0 간 거잖아. 그지? 송전선을 통해서 보냈는데 송전선의 저항값이 얼마래요? 2R이래요. 여기서의 손실 전력을 쓴다 했는데요. 손실력은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인데요. 저항값이 2R이래요. 근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A와 B에서 손실력이 뭐가 돼? 같대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루트 2분의 1에 5분의 1 I0 뭐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하고 같으려면 예.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네. 전류가 루트 2분의 1 5분의 1의 I0로 됐습니다. 전압을 10배 올렸다는 것은 전류가 10분의 1로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치? 10분의 1이니까 이게 루트 2 I0였다면 하겠네요. 루트 2의 I0였다면 10분의 1로 줄이면 이런 숫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됩니까? 따라서 PA와 PB의 크기 비율을 물었습니다. 전압은 같은 상태에서 나 쪽의 전류가 루트 2배 더 크네요.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PA 대 PB는 1대 루트 2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력선에서 손실 전력을 묻는 문제 뭐 자주 평가하게 되는데요. 고일 통합과학에서도 이 전력 손실에 대해서 나오고 물리원에도 전력 손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과거 입학하게 되면 1학년 때 통합과학이라는 타이틀 안에 물화성지 중에 2개의 과목을 넓게 출제가 됩니다. 말이 좋아 통합과학이라고 괜찮지만 실상 물리 1, 2 정도 수준에서 4개 되겠는데요.
화생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의 문제들은 당연히 실릴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은 단어가 되고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변압기를 통해서 전압을 승합시킬 때 전류가 감소하고 P, 프라임 손실 전력이라고 불러주는 것이 그래서 흘러간 전류 제곱 그리고 저항값 이렇게 계산되는 바입니다. 또 다른 질문 뭐 해볼까요? 11. 5번 문제요. 오 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 가와 같이 물체 A와 실로 연결된 질량 M 이 물체 B가 수평마를 당기는 힘에 의해서 정지해 있습니다 해놨네요. 그림 나는 가에서 힘 F가 작용하는 실이 끊어진 후 B가 수평면에서 가속도의 크기가 3분의 1 G로 등가속 운동하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해놨어요. 일단 나를 생각해봤습니다. 나에서 A의 질량을 모르겠습니다. 라지를 쓸게요. B의 질량은 스몰 m이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네. 자, 우리가 꽤 많이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요 내리는 라지 mg의 힘에 의해서 두 물체 A, B가 함께 움직입니다. 라지 m 플러스 스몰 m에 대해서 어떤 가속도 이렇게 움직이겠죠. 근데 우리는 가속도의 크기를 주었습니다. 가속도 크기가 얼마 나옵니까? 하면 3분의 1g가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g는 날려도 상관없을 것 같네요. g 날리고 그러면 3분의 1 넣으면 3 라지엠은 라지엠 플러스 스몰 m이 될 것 같네요. 라지엠 넣으니까 2m의 질량이 스몰 m입니다. 어디됐습니까? 예, 라지엠의 크기는 2분의 1 m이다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가의 상태를 다시 보겠습니다. 가의 상태에서는 B가 m의 질량이고 A가 2분의 1 m의 질량이었습니다. 이쪽에서 힘 F를 주었는데요. 어차피 힘 F는 이쪽 내려갈 2분의 1 mg만큼만 주면 안 내려가고 있을 것이겠습니다. 마찰은 또 무시하라 했습니다. 확인되겠습니까? 그래서 A의 질량은 2m짜리가 아니라 2분의 1m이다라고 써야 되겠고요. 가에서 힘 F의 크기는 2분의 1mg 이런 얘기가 맞죠? 네.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네.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였습니다. 여기 실이 장력이잖아요. 안 보여요. 예? 뭐가요? 저거 때문에. 아, 예. 실의 장력을 보는데 이쪽에서 실의 장력은 어땠습니까? 하면 실이 없었으면 2분의 1 mg로 내려갈 건데 그죠? 2분의 1 mg로 내려갈 텐데 안 내려가고 있었으니까 이쪽에 걸리는 실의 장력 T는 2분의 1 mg입니다. 알겠습니까? 반면 여기서 실의 장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요. 실이 없었으면 2분의 1 mg로 내려갔을 것이겠습니다. 근데 실 때문에 얘의 가속도가 얼마 걸립니까? 하면 3분의 1 g의 가속도가 걸립니다. F 이꼴 ma 때리면 6분의 1 mg의 힘으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이 없었다면 2분의 1 mg로 내려갈 텐데 실 때문에 6분의 1 mg로 내려가요. 그 차이에 해당하는 게 장력 T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예, 6분의 3에서 6분의 1 빼니까 6분의 2, 예, 3분의 1 mg만큼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확인됐습니까? 네. 네. 그래서 두 장력의 크기는 같지가 안 않아 하겠습니다. 실상 장력 크기를 여러분한테 구해주려고 표현해 주려고 하는데 같지 않다는 건 당연히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었을 것 같네요. 이해했어? 네. 실이 얘는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 자체의 무게 그대로였고 이거는 어떤 가속 운동을 받고 있었으니까 자기의 중력에서 자기한테 걸리는 알짜임의 차이가 실의 장력이니까 같지가 않은 건 당연히 알겠고 다만 장력 크기를 구해주는 것 때문에 여러분한테 한 번 더 보여주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네. 자, 5번 얘기해봤고요. 요런 형태의 질문들 뭐
우리가 운동법 치감에서 F 이퀄 M에 여러 번 써달라 했던 거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혹시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은 옛날 동영상들 찾아보시면 이런 거 수업한다고 한참 했던 그런 시간이 있으니까 보시고요. 또 다시 한번 뭐 해볼까요? 6번 6번 문제요. 그리고 같이 경사각이 다른 경삼에서 물체 A가 점 P를 2V 속력으로 통과하는 순간 점 Q의 물체 B를 가만히 놓았는데요. A와 B는 각각 등가속 직선으로에서 A가 정지한 순간 B의 속력이 V가 됐다라고 합니다. A라는 것이 2V로 가서 여기에 정지했다라고 했고요. B라는 놈은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서 이만큼 가서 V의 속력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A가 P를 통과한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P점을 통과해서 정지할 때까지 대학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했어요. 이동거리는 A가 B의 2배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속력하는데 2V 속력을 A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죠? 정지했다라고 했었으니까 이 정도가 이동한 거리 SA가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B는 어떨까요? 속력을 볼 때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서 V의 속력이 됐잖아요. 그죠? 그지? 정지 상태에서 V가 같습니다. 근데 경사각을 보면 이 경사각이 더 크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가속도의 크기가 뭐하다? 더 크겠습니다.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볼 때 이 기울기의 크기가 더 크겠다고요. 이해됐어? 그래서 요걸 보면 같은 시간이죠, 그지? 이것보다는 기울기가 요 기울기보다는 어쨌든 완만해야 되겠죠. 그래서 900이다. V 속력이 됐고 시간 같으니까 시간 같고 평균 속력이 평균 속력으로 평균 속력은 V고 평균 속력은 2분의 1 V고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니까 2배 차이가 나야 되겠네요. 그죠? 네. 같은 시간 동안 V. 그러면 요 빨간 면적과 흰 면적이 서로 같습니까? 저 2배 차이 납니까? 네. 그죠? 그럼 가속도의 크기는 했습니다. 가속도의 크기도 2배 차이 나겠죠? 이 그래프의 기울기 차이를 볼 때. 되겠습니까? 네.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하는 것 같습니까? 했어요. A의 EP 증가는 결국엔 A의 EK 감소하고 같겠죠. A의 운동에너지는 2분의 1이고 A의 질량이 얼마였습니까? M이었습니다. 그리고 2V의 제곱. 요게 A의 운동에너지 감소량이고 A의 위치의 증가량과 같을 것이겠습니다. 네. 반면 B의 중력 포텐셜 감소량은 했습니다. B의 EP 감소는 B의 운동에너지 EK의 증가량과 같을 것이겠고 2분의 1 질량이 얼마요? 4m인가요? 속력 V의 제곱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숫자의 크기가 어때요? 이 둘의 크기는 서로 같죠? 네. 그래서 같다라는 표현을 써야 되겠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네. 예, 떠오르는 질문 뭐 있을까요? 다른 질문 뭐 있을까요? 11번 문제요. 자, 그림과 같이 무한히 가늘고 긴 평행 직선도선 PQ 그리고 ABC 같은 간격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P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I0라고 하네요. 이쪽에 I0의 전류가 흘러가고 있어요. 거리는 뭐 이런 식으로 갖고 A, B, C 해놨습니다. Q에 흐르는 전류가 I1, I2일 때 자기장이 제로가 되는 어떤 지점을 제시했습니다. 요 Q에 흐르는 전류의 자기장이 제로가 됐는데 이쪽에서 B, 토탈 합성 자기장이 0이 된답니다. 거리비가 1대2로 내분되는 점이에요. Q점에는 이렇게 두 배의 I0가 흘렀을 때 같은 방향으로 두 배의 I0가 흘릴 때 1대2로 내분한 여기서 합성된 자기장이 0이 될 것이겠습니다. 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요걸 우리는 I1이라고 쓸 수가 있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네. 반면 P에 I0의 전류가 흐르고 Q에 I2의 전류가 흐르는데 C포인트에서 여기서 합성된 자기장이 제로라고 합니다. 거리비가 4대1로 외분하는 점입니다. 네. 그러면 4분의 1 I가 4분의 1 I0가 반대 방향으로 흘렀을 때 그때 4대1로 외분한 점 전류세기가 4대1로 될 때 여기서 합성된 자기장이 B 토탈이 제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놈을 I2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건 중학교 때 많이 공부해놨던 거잖아요. 같은 방향의 전류가 흐를 때는 전류 세기대로 내분하는 점에서 반면 반대 방향의 전류가 흐를 때는 전류 세기 비대로 외분하는 점에서 합성 자기장이 0이다라는 뜻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방금 했던 말 이해 안 되신 분들은 나중에 한 번 더 찾아와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류의 세기는 I1이 I0보다 더 크니까 했어요. 예. I1의 크기는 I0보다 2배 더 크고 있습니다. 전류 방향이 I1과 I2가 서로 같습니까? 근데 I1은 P와 같은 방향으로, I2는 P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스몰 P점에서 P와 Q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I1일 때와 I2일 때가 서로 같습니까? 해요. B점 입장에서는 Q에 의한 전류가 더 강했죠. 그래서 Q에 의해서 전류 잡고 자기장으로 올라오는 방향으로 합성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반면 요점에서는 누구의 영향이 더 많이 받습니까? 하면 요놈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겠죠. P에 의한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전류 잡고 자기장하면 내려가는 방향으로, 그지? 우리가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K에 R분의 I를 쓰고 있는데 거리 2분의 전류세기에 I를 쓸 수 있겠고요. I0을 쓸 수 있겠고, 요거는 전류 잡고 자기장하면 역시 내려가는 방향이잖아요. 그지? 그리고 거리 1분의 전류세기 4분의 1 I0만큼, 그래서 내려가는 방향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점과 나점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까? 네. 우리가 직선 도선이 준비되어 있다면 전류 잡고 자기장 잡는 앙페리 법칙 기억나셔야 될 텐데요. 물리 2에 들어가면 이제 직선 도선 그리고 원형 도선 솔레노이드에 대한 요 상수 K 값을 소개하고 있죠.
기억나실까요? 어, 직선 도선이 있으면은 이쪽으로 전류 I가 흐르면 전류 잡고 자기 잡을 때 자기장의 방향이 이런 방향 걸리면서 거리 R에서 보이는 요 자기장의 세기는 상수 K의 R분의 I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때 상수 K는 물투에서 소개되는 내용이다 했습니다만 어쨌든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자기장을 만들다 보니까 테슬라, 미터 퍼 암페어 이렇게 가질 수 있겠고요. 원형 도선이 준비될 수 있었습니다. 원형 도선의 중심 즉 반지름 R에서의 자기장 세기를 물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전류가 이렇게 잡힙니다. 전류 잡고 자기장 밀어넣는 방향으로.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고 이때 자기장의 세기는 상수 K 프라임의 R분의 I였습니다. 이때 R은 반지름 R이고요. K 파이 값은 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뭐 단위는 서로 같습니다. 솔레노이드는 어떻습니까? 하면 뭐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흘러갈 때 그죠? 전류 잡고 자기장을 보면 여기서 자기력선이 나오는 방향 여기가 N극이 되는 방향이고 솔레노이드 중심부에서 자기장 세기는 K 더블 프라임 값의 NI로 쪽에 자기장 세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K 더블 프라임 값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을 쓰고 있고요. 이때 N은 단위 길이 1m당 가문수가 되겠습니다. 전류의 자기장 확인했습니까? 네. 또 다른 질문 뭐 해볼까요? 플러스 알파 이 두 도선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잖아요. 전자기력 자기장 잡고 전류 잡고 힘을 볼 때 두 직선 도선이 같은 방향일 때는 끌어당기는 인력이 걸립니다. 반면 반대 방향일 때는 밀어내는 청력이 걸린다는 거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뭐 있을까요? 또 없습니까? 18번 문제요. 이게 뭐 18번 똑같은 뭐 돌리기만이었던 문제지 않나 싶네요. 길이가 6L짜리 막대기가 있었습니다. 돌을 이렇게 연결해서 MA에서 이쪽 도리에서는 3MA에서 있었습니다. 여기 질량차 M이 있었고 C의 질량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MC 되고요. 거리 X만큼 있습니다. 라고 해놨네요. MC의 크기와 X의 크기로 옳은 것을 골라주십시오. 라는 질문입니다. 요 C의 장력 얼마일까요? MG만큼 걸리겠죠. 요 C의 장력 얼마입니까? 3M만큼 걸리겠습니다. 그지? 그래서 위로 당겨 올라가는 힘이 MG, 3MG 합해서 4MG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밑으로 내리는 중력 역시 4mg가 나와야 되겠죠. 밑으로 내리는 중력의 크기는 얘가 내리는 게 mg만큼 내리겠네요. C가 내려야 되겠습니다. C가 내리는 건 3mg가 되었어야 되겠죠. C의 질량은 3m입니다. 여기까지 확인해 주십시오. 우리가 힘의 평형에 대해서 위로 올리는 힘과 밑으로 내리는 힘의 크기가 뭐야 된다? 같아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왼쪽 실의 장력이 mg만큼 오른쪽 실의 장력이 3mg만큼 걸리고 있었기 때문에 C의 질량 3m 확인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요 놈이 얼마 정도 거리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네요. 뭐 이쪽을 기준으로 하든 여기를 기준으로 하든 상관없습니다만 어쨌든 편하게 하려면 아무래도 x의 길이를 직접 넣을 수 있는 요 놈의 기준 하겠습니다. 네. 시계 방향의 장력은
요걸 기준으로 했을 때 mg가 올리는 게 있죠. mg로 올리고 길이는 6l 거리에 있었습니다. 어디됐습니까? 반시계 방향은 하고 있습니다. 막대기의 질량이 m이랬잖아요. 요 전체 길이가 6l이다 보니까 균일하다 보니까 결국엔 3l 거리의 무게 중심이 있었겠고요. 그다음 3m짜리는 x의 거리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디됐습니까? 뭐 굳이 뭐 풀고 자충할 거 없이 이거 L이면은 산수계산 되겠죠. 예. 6mgl, 3mgl, 그럼 우리도 3mgl 하면 되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x 길이는 L만큼 하면 되겠습니다. (20번) 분형 문제네요. 푸셨습니까? 와우. 풀어보십시오. 20번 불행 문제네요. 즐겁죠? 와우. 이제 불행 문제 나오면 안 빼지 말고 다 풀어야 됩니다. 와. 주세요.